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날카롭고 매서운 비평으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실 패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얼 비평 탐나는 TV 시작합니다. 첫 코너는 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들어볼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책임지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죠. 어쩌다 하루를 주목해 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재발견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프로그램 어쩌다 하루.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쩌다라는 물음을 세 개의 코너를 통해 다각적인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의 삶을 시트콤 형식으로 들여다보는 어쩌다 취준생에서는 유용한 취업 정보와 실용적인 정책들을 현실감 넘치는 에피소드 속에 담아내는가 하면 1인칭 시점으로 골목 속 사연을 전하는 어쩌다 모퉁이에서는 일상의 공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어쩌다 인생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한편 따뜻함을 선사하며 기분 좋은 힐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들려주기 위해서 어쩌다 하루에 진홍상 PD가 대표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하루는 지난 2월에 첫 선을 보였죠. 먼저 어쩌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쩌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네. 정말 반갑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2월 7일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네. 첫 방송을 갔다 2월 7일 날 제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모든 게 어쩌다 맞물려서. 어쩌다. 네. 그렇지만 어쩌다는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숨가쁘게 살아온 일상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하라는 궁금증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의원들의 감상평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쩌다 하루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각각의 코너가 명확히 그 색깔을 다 갖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이 세 개가 다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결국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하는 맥락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다양한 이야기를 세 가지 구성과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 좀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떤 코너 연결고가 되게 느슨하긴 하지만은 좀 주제들이 일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쩌다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취준생과 이제 또 이제 그 부모님들 이제 자영업자이신 분들 그리고 어쩌다 모퉁이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안정된 노동시장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사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좀 뻔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좀 색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의 차별화를 꾀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이제 어쩌다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트콤 형식을 선택을 했고 또 어쩌다 모퉁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유행하는 그 1인 미디어 형식의 그 아날로그 정서를 결합한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채로운 형식을 시도한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핵심 콘셉트가 세 코너에 어떻게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해요. 네, 형식의 차별화가 느껴지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일관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유를 하자면 모든 김밥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네. 그래서 김밥도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있지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류의 김밥이 결국은 김밥으로 귀결된다. 저희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따로따로 가지만 이 어쩌다 취준생, 어쩌다 모퉁이, 어쩌다 인생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녹아날 수 있는 어쩌다로 귀결되는 또 하나의 그 어쩌다의 프로그램이다. 결국은 사회공헌과 공유가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보여주려는 가치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유가치, 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홍상 PD와 함께 방송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볼게요. 어쩌다 하루는 어쩌다 취준생부터 어쩌다 모퉁이 또 어쩌다 인생까지 총 3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의 특색이 뚜렷한 만큼 한 코너씩 차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의 애환을 시트콤으로 풀어내는 어쩌다 취준생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나 준생이다. 취준생. 오랜만에 얻은 기회, 나만의 무기로 승부했다. 차리 좀 말려 그러나 미스나 합격이야 합격 몰라 그러나 취업의 문턱은 높구나 높아. 아이 이 회사 이상해 너 합격했어. 오늘부터 일하래. 정말 잘 됐다, 그치? 그래? 아니 오늘부터 첫 출근이라고? 트레이닝 비용 내가 먼저 냈어. 월급 타면 천천히 갚아. 트레이닝비? 아니 그런 것도 내야 돼? 나도 냈어. 그래, 트레이닝 비용 그게 대수냐? 진짜 엄청난 걸 배우게 될 수도 있잖아. 경력도 쌓고 노하우도 배우는 거니까 조금 수상하고 이상하긴 해도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준생아, 너 정말 거기 다닐 거야? 난 정말 아무리 취업이 안 돼도 거긴 아니라고 본다. 괜찮아, 내가 애야. 다닐 거면 이것만은 기억해라. 취업 사기 당했을 때나 의심될 때는 빨리 신고해야 돼. 응? 1332. 1332를 기억하라고. 취업이라는 산을 넘어 내 인생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취준생이 물었다.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루기 힘들 것 같은 달콤한 꿈을. 신선한 에피소드, 신선한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양 프로그램에서 흔치 않은 그 시트콤 형식이다 보니까 약간 낯설어하는 시청자들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교양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전체 방송가에서 이런 시트콤 형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시트콤이라는 어떤 자기적으로 짜여진 그런 웃음보다는 리얼한 웃음을 추구하는 그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어떤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형식이 시트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취준생이 그 내용을 리얼 시트콤 형식에 담아내는 게 굉장히 반가웠고 그래서 이런 폼에서 어떻게 시도를 하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작 생긴 거는 그 리얼 다큐처럼 생겼는데 풀어내는 삶 자체는 리얼 코미디입니다. 시트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항상 해왔고요. 기존에 있는 영상 문법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네. 교양 프로라고 하고 그러면 딱딱한데 저는 이 딱딱한 것을 좀 말랑말랑하게 잘 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시트콤 형식을 입혔어요. 그리고 길이도 길지 않게 스낵 컬처 형식으로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요즘 SNS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갖다가 한번 좀 열어보고자 리얼 시츄에이션 시트콤 형식의 그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그 장르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한 그 느낌의 이 프로그램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하는 게 저는 또 배우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우리 평범한 이웃들하고 닮은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배우들을 섭외를 하셨을까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모든 분들은 배우 이전에 그 취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분들이시고 사실은 그 송진우 씨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취준생하고 비슷한 캐릭터잖아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취준생의 모습이 가장 적합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이제 끼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프로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꽉 막혀 있는 게 눈물이 콸콸콸.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성대모사라든지 그다음에 진행도 잘하고 재밌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제가 리얼 시트콤에 최적화된 배우라 생각해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취준생 나왔을 때 자기가 이제 잘하는 특기라든지 장기를 갖다 보여줬잖아요.
뭐 이병헌 이 면접 시간에 배우 이병헌님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으로 오면 생각했어. 면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건 면접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걸을 테니까. 내가 5년 동안 이 면접 생활을 하면서 이런 끔찍한 면접은 처음이야. 그런 부분들이 그 캐릭터 요소마다 흥미를 갖다 유발할 수 있고 재미를 갖다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 그 송진우 씨가 이건 딱이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죠. 네. 그 어쩌다 취준생의 경우 이게 좀 구조상으로 짠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이런 취준생 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이제 또 그분들의 좀 애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정책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1화에서 서울시 청년 일자리 센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최근화에는 이제 서울시 제로페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책을 좀 홍보하는 효과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그 서치하고 또 이거 알리는 거에 있어서 공기관과 약간 좀 협조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제 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 아들이 지금 돌취생이에요. 돌아온 취업준비생이라고. 돌취생이란 말이에요. 네. 이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조어인데 제 아들이 이제 미안합니다, 제 아들아.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제도들을 아버지로서 좀 무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하다가 제 아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제도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청년 일자리 센터라든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센터에서 하는 주거지원 대책이라든지 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한번 가보기를 먼저 해요. 무료로 빌려주고 무료로 사진도 찍어주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와서 제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이런 게 있다 하더라. 돈 주고 찍지 말고 여기 가서 찍어라. 돈 주고 빌리지 말고 양복 여기서 빌려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몰라서 못 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그 요소마다 넣고 그다음에 널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의 그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 온 국민이 취준생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주변에 뭐 취업 준비하는 동생이 있든 아들이 있든 아니면 은퇴한 이후에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든 다 연결이 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험 중이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준생이 재밌고 쉽게 풀어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어떤 무거운 메시지가 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눈이 가는 그런 코너고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보면요. 네. 공감 가는 취준생들의 고난과 환상을 잘 리메이크한 영상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1회부터 찾아보러 왔어요. 니트족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 배우고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매주 유용한 정보들을 스토리화해서 배우분들이 맛깔나게 연기해 주시니 기억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가는 일상에 정보까지 더해지니 더 좋다라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매회 이 에피소드들을 구성하실 때 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결국은 이제 취업과 관련된 상황이 제일 맞닥뜨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취업과 아우르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매주 회의를 통해서 서치를 많이 합니다.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죠. 그 자문 집단 분들이 계세요,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자문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잘 버무려서 나갈 수 있게끔 정보도 알려주면서 그다음에 재미까지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안들을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인물에 초점을 맞춘 코너죠. 어쩌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 그녀는 어쩌다 대학생들의 어머니로 살게 된 걸까요? 수십 명 하숙생들의 밥을 챙기는 것 또한 최필금 씨의 몫인데요. 나물 좀 먹자. 학교에서 그녀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2007년부터 한 대학교에 기부를 하기 시작한 최필금 씨. 어쩌다 대학교에 기부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해서 내 작은 거, 내 작은 기부가 내 마음이 내 하는 반찬 하나 그 작은 그게 다 그분들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큰 거는 못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얼른 오세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구독자는 잘하세요? 그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아이고 오셨어요 언니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이거 여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셔. 박덕순 약사의 레이더에 딱 걸린 어르신들. 그녀에겐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어머니, 아버지나 다름없다는데요. 자, 거기 앉으세요. 어르신들에게 이 약국은 단순히 약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정겨운 이웃집과 같은 곳이랍니다. 위원들은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궁금했나요? 저도 이 코너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코너라고 생각을 해서 인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획 의도의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일상 속의 기쁨과 힐링을 선사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받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감동적인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그 소외된 삶을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그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가령 2회에 그 시니어 합창단 기획을 하셨던 김동훈 씨라든지 사회 약사 박덕순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 노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고 또 3회 정종원 김성은 부부의 이야기에서는 또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버님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출근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종원 씨가 가족이라 부르는 이 아이들은 모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랍니다. 집스 아이. 그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 부부의 작은 소망이라는데요. 무슨 센터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이분들의 친구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우리 사회에 좀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는데요. 굉장히 좀 모든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PD님이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에피소드는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네, 누구 하나 이렇게 그 다 애착이 안 가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6회 때 그 이대유 씨를 통해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이면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는데요. 목욕차 바로 옆에는 이렇게 간이식당도 열린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철칙이 있답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설거지까지 해야 한다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하되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 한편 목욕탕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 좋아. 정말 시원하네.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씻는 것만이라도 본인 힘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자립 조건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봉사가 아닌가. 사회적인 책임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좀 저변에 깔려서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편안하지만 가장 또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어쩌다 인생 같아요. 어쩌다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웃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잖아요. IMF 이후로 제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됐죠. 그때의 삶이 노숙인의 삶을 이해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나한테 돈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나는 저런 식당 주인이 되면은 나처럼 이렇게 배고픈 사람 밥나 실컷 주고 싶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극복하고 그걸 이웃들한테 똑같은 어떤 처지에 놓인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섭외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선행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보여주신 것들은 그 삶을 또 비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섭외에 저는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일상이죠.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설득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안점으로 두는 건 뭐냐면 좀 타 방송사에 노출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TV 출연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좀 겹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전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비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그 어쨌든 저는 이런 미디어에서 좀 세상의 어떤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 인생에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을 이제 좀 전달하면서 좀 지상파 PD로서의 좀 의무감이라는 부분 좀 새롭게 생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참 살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형편이 닿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나눠주고 그 형편을 갖다가 채워가는 그런 면을 갖다 많이 보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좀 많이 겸손하게 반성도 해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제 모습을 갖다가 투영해서 앞으로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탐나는 TV 시청자분들에게 유독 반가운 얼굴이죠. 손정은 아나운서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옛것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코너예요. 70년대의 향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중림동으로 사실 서울하면 늘 복잡하고 바쁘고 화려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조금은 특이한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골목에 세 갈래길이 있네. 오늘은 이쪽으로. 제가 선택한 골목 끝 모퉁이엔 어떤 풍경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의료기관이던 재생원이 개생동으로 불리다가 지금의 개동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와. 모퉁이를 돌다 발견한 흑백 사진들은 어쩐지 개동의 소박한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이 개동에서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이 가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정겨운 풍경과 마주쳤는데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북식 강아지 떡이에요. 황해도 연백떡이고요. 이름이 강아지 떡이에요? 이름이 참 귀여운데요. 아니 이게 진짜 실제로 보니까요. 갓 태어난 강아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새끼 강아지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귀엽게 생겼어요. 쫀득한 떡의 비결은 바로 떡매질에 있다는데요. 저도 도전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시작!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옳지. 아유 잘해요. 이거 어쩌다가 이거 대충 하는 그 솜씨가 아니었지. 혹시 떡매질 대회 있으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모퉁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손정은 아나운서도 인지도가 처음에 그렇게 없는지 몰랐습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했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5회 만에 나왔나요? 그렇죠. 혹시 저 누군지 아세요? 아나운서 분이신데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떡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손 씨예요. 과연? 저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장소에 가면서 손정은 아나운서가 친근해지는 것만큼 이 코너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장소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첫 회 중림동에서 저는 그 아주 작은 평수의 미용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미용실 하는 분들 있구나 아직도. 결국에는 동네보다는 더 작은 어떤 개념의 모퉁인데 이것도 찾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가게마다 들어가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칭을 통해서 이 장소들과 또 이런 주인공들을 고르는 건지 이제 그 현장 방송 현장에서 되게 이제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서치도 서치지만 현장 상황과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먼저 한번 가서 서치와 같이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요. 골목길 모퉁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죠. 네. 뭐 옛것은 다 허물고 요즘 것을 다 새로 세우는 이런 감성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 뉴트로라는 말이 쪼 있죠. 새로운 이런 복고와 신구의 조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모퉁이를 통해서 삶의 자취를 갖다가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어쨌든 이 그 정서나 어떤 분위기를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럼 이제 좀 각 그런 모퉁이들의 어떤 좀 모퉁이라는 게 사실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모퉁이의 그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좀 다 살리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또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조그만 어귀에서 돌아가면 또 집들이 있고 그 집들 옆에 뭐 가게들
쭉 있고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게 대동소이한데 근데 그들의 그 인생 하나하나가 삶의 자취들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봉제 시장과 삶에 대한 희노애락이 녹아 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창신동에 살다 보니 봉제 일을 하게 됐고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여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미니스커트로. IMF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잠깐씩 어려울 고비고비 있을 때 이 기술은 밥 먹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막 풍족하게 사는 거는 아닌데 그냥 열심히 사니까 흘러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 거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항상 그런 삶의 그 부분이 핵심 부분이 뭔가 하는 속에서 저희가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 또 키워드는 도시재생과 관련돼 있습니다. 옛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마을 배다리. 또 이곳에는 예전의 모습을 되살린 재밌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로봇가 귀엽네요. 정감 있게 생겼어요. 깡통 로봇. 깡통 로봇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이곳은 과거 황해도 출신의 최병두 선생이 인천의 대표 막걸리를 생산하던 양조장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폐허화되다시피 했던 곳인데 나름대로 작은 어떤 그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 이 배달이 활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한켠에는 배다리 일대 철거된 건물에서 가져온 물건들도 있었는데요. 이곳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맞게 현대 언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옛것은 지키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갖다가 선정하고 취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PD님이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장소보다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첫 회 그 미용실 그 사장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뭐 의상실 사장님이라든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지역민의 삶 속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진행자인 손정은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이제 지역 장소를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뭐 떡을 찢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시는데 실제로 진행자인 손정은 아나운서가 이 코너 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손정은 아나운서 하면 그 신뢰감 있는 여성 그 앵커도 했었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진행하는 솜씨가 일품이죠.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걸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이제 손정은 아나운서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사회공헌과 관련된 공유가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할 건데 기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뭘로 도움을 줄까요? 그래서 MC 하나 맡아주실래요?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본인도 아마 실질적으로 하리라 생각을 못했겠죠. 패션쇼도 하시고. 예, 패션쇼도 하시고 녹아들어서 이렇게 좀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장님이 손수 만드신 옷을 입고 패션쇼 한번 열어봤는데요. 제 모델 워킹 어떤가요? 먼저 쪄낸 밀가루에 균을 뿌리는 작업에 도전해봤는데요.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손이 따뜻해져요.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고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만들겠다 본인도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결국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 손정은 아나운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제 주위에 있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적어도 이 코너를 다루면서 이거 안 다루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계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또 특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그 체감하는 온도는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으로나마 조금 위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지금 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조금씩 녹여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어쩌다 하루를 대표해서 나온 진홍상 PD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진홍상 PD는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어쩌다 이렇게 제가 나오게 돼서 처음에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고요. 네. 좋은 충고, 조언 많이 귀담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좀 진정성 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로나19로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좀 저희 프로그램이 힐링을 조금 주고 그다음 위안을 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자리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진동상 PD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일깨워주는 어쩌다 하루.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